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 정말 힘듭니다. 생각보다도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참 좋아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다녔고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이런 때이면 더욱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 다니면서 마음도 넓히게 하고 또 생각도 정리하고 좋은 거 보고 느끼고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여행하면 딱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동방견문록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그런데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방견문록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정말 우연히 탄생된 아주 기가 막힌 책이 아니겠습니까? 본래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 출신으로 17세에 아버지와 삼촌 따라서 멀리 원나라 중국까지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마르코 폴로가 진짜로 간 것이 아니고 상상에 의해서 글을 썼다, 그냥 다 거짓말이다, 허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중국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내세우면서 만리장성에 대한 표현, 그것도 참 잘못된 표현이 많고, 또 그 당시 풍습이 전혀 맞지 않다, 이런 것도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는 잘못된 그런 글을 썼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또 원나라에 대한 그런 17년간 그 나라에 있었다고 했는데 원나라에 대한 기록 중에 마르코 폴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일본에 대한 그런 글을 썼어요. 일본에 갔다 왔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전혀 맞지 않고, 베트남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맞지 않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책에 대한 허구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글 쓰는 것은 어설프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갔다 왔다, 이런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책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그가 이제 멀리 갔다 와서 이제 왔는데 제노바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당시 민간 종사자로 참전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지고 포로가 됩니다. 1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 마르코 폴로가 입이 건질건질하잖아요. 그래서 입담이 좋으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답니다. 동방에 가니까 뭐가 있고 황금이 있고 뭐 좋은 보물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신기하고 또 풍습이 재밌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잔뜩 이렇게 감옥 생활 심심하니까 얘기했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아주 귀담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유명한 그 시인, 작가죠. 루소 티치아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들으니까 내용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드디어 책을 썼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직접 얘기한 거지만은 직접 쓴 것은 아니죠. 루소 티치아노라는 작가가 책을 써서 발표한 것이 바로 동방견문록입니다. 만약에 그 감옥 안에서 루소 티치아노가 없었다면은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란 책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 우리가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에는요,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우연이 있을 수 있다. 하필 그 시간에, 하필 그 사람이, 하필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역사가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건에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연이 없다는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또 더 중요한 얘기가 또 있죠. 연결되는 얘기가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콜럼버스의 달걀도 나오고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어떻게 탐험을 시작했을까? 예, 제 나름대로 보니까 바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본 거예요. 보고 난 뒤에 이야, 동방에 가면은 보물도 있고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 내가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거. 마르코 폴로라는 한 사람이 꿈을 꾸니까 그 꿈을 다시 누군가가 받았다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그 책 한 권의 위력이 이렇게 큽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 지구과는요, 평평하다고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구는 평평하다, 배를 타고 끝까지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뚝 떨어진다, 뚝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멀리는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동방견문록을 보고 자신감을 가진 거죠. 가겠다,
가면은 분명히 있다. 인도를 향해 가겠다. 인도, 동방의 신비한 나라. 그래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사벨라 여왕, 에스파냐 여왕에게 막 그 자금을 대달라고 갔다 와서 뭐가 좋은 걸 발견하면 다 갖다 바치겠다. 나는 명예만 얻으면 된다. 이런 제안을 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 왕들은 반대하고 지원 안 해줬는데 이사벨라 여왕만큼은 지원해서 결국은 콜럼버스가 탐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492년도에 지금 보면은 그 아이티 위에 북미 남미 사이 거기 그 해협 쪽으로 처음 들어가죠. 카리브 해협으로. 이것이 첫 번째 탐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이루면은 그것이 또 고리가 돼서 또 그 꿈이 또 연결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간단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접하든지 어떤 사건에 접했을 때는 그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그 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도 있다. 역사도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꿈을 이루면 나도 그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